자,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정도, 석 달도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댓글창에 부산 나가십시오. 뭐 이제 이런 예.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대표님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여쭙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선 전략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사실 반복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극우 제로 전략, 부패 제로 전략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즉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갔지만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번 6월에 0으로 만들자가 가장 최상위 목표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부패 제로 지금 지방선거에서 뭐 김경 의원 관련해서 강선 의원 관련 돈 문제가 뭐 지금 뭐 영남, 호남, 진보, 보수 막론하고 지방선거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선거 둘러싼 동공천 문제 등 부패를 제로로 만들자라는 것이 두 번째 과제죠. 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그러려면 예컨대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지역은 자유롭게 경쟁을 해도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0이 아닌 상당한 지역은 범여권, 범진보 민주 개혁 진영이 단결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방침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부패제로 말씀드렸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부패 문제가 되는 그게 뇌물이건 정치자금법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횡령이건 그런 경우는 원천적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댓글창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당 후보들이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즉 진영이 갖추어지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제 어디로 갈 것이 결정할 것인데 지난번 그 합당 제안 이후에 3주가 날아갔습니다. 저희 네. 입장에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민주당이 제안을 하고 격쟁이 벌어지고 저희도 휩쓸리면서 저희가 후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었는데 인재영입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 합당 국면이 발생하면서 3주간 전혀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보시면 여수시장 후보로 명창환 전남 부지사를 영입했는데 지금 여론지지율 1, 2위 하고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을 계속 영입해 왔고 앞으로도 영입해 나간다. 네. 그거 해서 전국적으로 진용을 갖추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 갈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막 부산 얘기도 했는데 저보고 부산 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뭐 평택 오라는 분, 뭐 어디 오라는 분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자, 일단 그러면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전국의 후보를 다 내십니까? 지금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 수가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광역은 다 내지 못하고요. 네. 그래서 광역을 몇 군데는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몇 군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숫자로 말씀 주시면. 지금 당장 선언을 한 분은 황운하 우리 예. 의원이 세종시장 선언을 출마 했고요. 선언했죠. 그 외에 이제 호남 또 다른 몇 군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야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낼 생각이고 네. 기초원 후보는 이미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초단체장이요? 네, 물론 단체장. 단체장이죠. 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호남은 특히 많고 호남이 아닌 예를 예. 들어서 뭐 울산이건 부산이건 뭐 강원도군 이런 쪽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발표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차례차례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각 당이 이제 전략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늘 뭐 PK나 TK가 어려운 지역이고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한데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전략 지역이라고 하면 역시 호남이겠습니까? 호남에서 세게 경쟁을 해볼 생각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은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곳이라 보고 있고 저희가 후보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죠. 그 기초위원이건 기초단체장이건. 네. 그런데 호남만 후보를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고요. 네. 나중에 뭐 그거 다 발표될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부산의 기장군수, 울산의 울주군수, 뭐
강원도의 영월군수 수도권 제외하고 다 저희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후보들이 이제 곧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뛸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그 전국에 걸쳐서 좀 골고루 펼쳐져 있는데 양적으로 보면 호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선거 캠페인은 아니다. 왜냐? 극우 제로, 부패 제로, 국힘 제로 이 3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뭐 그 세는 적지만 전국적으로 후보는 낸다. 예, 물론이죠. 기초 중심으로. 네, 당연하죠. 광역은 그러면 얼마나 준비가 되시죠? 광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은 이미 황운하 한 분. 이미 확정해서 예. 뛰고 계시고 예. 그 외에 몇 군데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음흠. 그래서 확정되면 그것도 뭐 늦어도 3월 안에는 다 발표할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대표님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뭐 군산이냐 평택이냐 왜냐하면 이제 정춘생 의원이 그 민주당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무공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성 최고위원님이 제가 나갈 지역구를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 예. 그건 오래전부터 저희 당이 주장해 왔던 것인데 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100억, 200억 이렇게 듭니다. 그럼 그렇게 귀책 사유가 있게 만드는 정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아요. 네. 과거 민주당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단서를 통해서 바꿨는데 조국신당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각 당의 당규에 할 게 아니라 법률로 만들어서 즉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조국신당이든 뭐든 간에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데 본인의 뇌물을 받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보는 그 당은 후보를 내지 말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지 정춘생 최고위원의 얘기가 조국이 예를 들어서 뭐 군산이나 평택에 가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자리 비워달라 이런 요구는 전혀 아니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기구를 만들었지만 네. 그 선거 연대 시기, 방법, 범위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시혜를 바라고 어느 지역을 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고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경우 그 후보와 같이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또는 뭐 평론가들이 저의 지역에 제가 출마할 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뭐 예상을 하고 있던데 나중에 네. 지켜보시면 되지 네. 않겠습니까? 전혀 의외의 지역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는 뭐 가치 비전 철학에서 정반대일 건데 예. 이준석 의원이 그 화성에 나가서 자신의 힘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는 저 아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네. 길을 갈 생각입니다. 이준석 화성 당선의 길을 갈 네, 생각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혀 의외의 뭐 기자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외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지금 재보궐만 하더라도 특정 현재 지금 확정된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되게 되면 또 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보궐 선거만 얘기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리가 비게 되어 있고 네. 또 아까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조국신당 후보 진영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네. 저는 조국신당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 자신의 정치적 진로 외에 조국신당의 진로를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게 좋다는 판단을 조국신당 내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좀 가야죠. 어디든. 예, 어디든 간다. 네, 예.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영남 지역 어디든 출마해서 당선돼서 오는 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가장 아픈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영남 지역 출마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이제 내일인데요. 부산의 구포시장에 그런가요? 예, 전재수 의원 이제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요. 네. 전재수 의원이 그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적극 공략한다. 이런 입장인데 대표님 만약에 그 지역 출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뭐 다 열려 있고요. 다 열려 저는 이제 있다. 한동훈 그 이제 전 대표가 과거 이제 뭐 총선 시기에 네.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롯데 자이언트 팬이라고 또 막 자랑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좀 황당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부산 또는 대구 외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예, 그런 예.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한동훈 대표가 어딜 가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조국신당이 이번 선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저희가 그 목표로 하는 뭐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뭐 차별금지법,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말고도 재보궐선거 얘기하자면 재보궐선거에 조국 한 명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네. 재보궐선거에 저 말고 다른 후보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왜 제가 뭐 선호공도 아니고 제가 예. 부산도 나가고 평택도 나가고 뭐 군산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제가 저만이 아니라 팀을 짜서 재보궐선거에도 대응을 할 생각이고 광역도 물론입니다. 네. 광역 재보궐선거 포함해서 네. 아까 물론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은 별도로 하고 네. 광역이나 재보궐선거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국 플러스 알파로 해서 팀을 짜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예상되는 지역구 전체 합치면 10개에서 11개 정도의 재보선 지역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네, 있는데요. 그렇죠. 싹 다 냅니까? 다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직력이 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 전체는 다 못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네. 주요 지역은 내려고 지금 후보들과 협의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세간의 평가와 전혀 다르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조국혁신당 가장 큰 목표는 극우 심판이겠죠. 네. 근데 조국혁신당만으로 좁혀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2년 전에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 12석 원내 3당이긴 하지만 당의 이제 뿌리는 약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만으로 보게 되면 이번 기회에 지방 조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초 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조국이 어디 나가느냐, 뭐 광역자치단체장 누가 나가냐 이렇게 관심이 있지만 당 예. 차원에서는 부산이건 울산이건 또는 뭐 전남이건 광주건 기초의원 후보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이 많아져야 당이 뿌리가 깊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만으로 보면 뿌리를 강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위에 떠 있는 사람들 이런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뛸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것도 역시 조만간 한 명 한 명 이제 영입을 통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 풀뿌리 조직을 좀 강화하시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 당이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민주당과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의 통합 연대와 통합 문제는 항상 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 그 정청래 대표께서 갑작스런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갈 길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최고위, 의원총회, 당무위, 전국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딱 차분하고 질서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당 내에서도 끝까지 독자 노선을 가자. 아니다. 민주당과 합해서 큰 정당 안에서 진보 블록으로 가자. 이렇게 두 가지 갈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점에서 열려 있었고 그 논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지분 싸움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에 니은자도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거의 싸움이 벌어지고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이원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토지 공개념이 뭐 빨갱이 좌파다고 공격도 하고 뭐 온갖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논의가 되게 되면 통합은 불가능하죠. 음.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 없이 저에 대한 공격이든 저희 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색깔론을 편다거나 이러면 그건 뭐 통합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합당 논의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민주당 안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공격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통합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렇게 되면 28년까지 조국혁신당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저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걱정을 하면서 그 네. 경우는 28년에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컨대 이현주 최고위원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나 이혜민 의원이 나가게 되면 그 지역구 지역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누굴 선택할지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고 네. 또 뭐 강덕구 최고위원 지역구에 신장식 의원이 그 안양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원 포함해서 국민들이 강덕구 의원과 신장식 의원 중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연대건 통합이건 간에 음흠. 정치에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네.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려는 각 분야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정치에서는 말이 격해지면 이 좀 주워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그 대표님께서 민주당하고 연대연합하는데 뭐 아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만 띄우긴 했으나 뭐 특별한 건 없다는데 관련해서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이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대표님 출마 지역에 따라서 연대의 폭과 방식이 결정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문제 없이 사실 민주당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인데요. 양측에 지금 관련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아마 조만간 양측에서 만날 것 같은데 제가 김남국 대변인이 하셨던 그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네. 그 선거연대를 해야 되는데 선거연대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조국의 출마가 있다 정도라나 원론적 얘기더라고요. 특별히 뭐 공격받거나 비난받을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양쪽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거취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결정하는 거죠. 네. 제가 어디에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조국혁신당이 결정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분의 후보가 나갈 건가 말 건가를 조국혁신당이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점은 전제로 해서 네. 양당이 만나서 공식 테이블에서 선거연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진보당과도 선거연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 선거연대 문제가 뭐 3월까지는 특별한 진척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4월 중순 이후가 돼야 비로소 사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